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새말기 안내서 155쪽 할 차례인데 그거 하기 전에 오늘 정집 문자 425일 한번 보십시오. 425일 아주 중요한 자 425일 정집 문자 지원이가 한번 읽어볼래? 잠시만요. 425일 네. 여러분, 불교를 믿으려면 절대로 둘로 보지 마세요. 둘로 보면 도깨비 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둘로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둘로 보면 안 됩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허공이 하나인데 왜 둘로 보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단지 차별 현상에 들어앉아 둘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차별 현상도 하나의 허공성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들어앉으려야 들어앉아지질 않아요. 무의미하거든. 예예. 여기에 이제 우리 십자성에 둘러보면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죠. 두 번째 나오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둘러보지 마라. 둘러본다는 게 뭐죠? 주체와 객체로 보고, 또, 나와 너로 보고, 좀 상대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부처와 중생. 이것도 상대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좋고 나쁨, 남자와 여자. 이렇게 전부 다 둘러보는 거죠. 선과 악. 그런데 이게 보면 절대로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는 건 무엇이냐 하면은 이러한 상대적인 이러한 모습들은 뭐가 없다?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공해요. 텅 빈 성품이에요. 공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처다 하는 것도 텅 빈 성품이고 또 중생이다 하는 것도 텅 빈 성품이라 거기에 어떤 실체가 없어.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그 이치를 실제로 내가 이해하고 터득하고 체험하려면 무엇을 한다고요? 무엇을 한다고요? 모습 공식을 하면 이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돼요. 그래서 요새 이제 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는 그 말이 뭐냐 하면은 바로 공성을 의미를 해. 그리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거는 연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할 때 반드시 처음에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을 반드시 붙여라. 반드시 붙여야지 이 모습이라는 것이 그냥 지 혼자서 실체가 있어서 뻑 생긴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인과 연에 의해서 반드시 상호 의존적으로 자기의 실체가 없는 그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싫다 이런 생각이 들면 싫다도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거든.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싫다라는 것이 지 혼자 똑불장군으로 어떤 독립적인 싫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싫다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인연과 조건이 다음에 사라져버려. 그게 변하죠. 변하니까 이게 가짜라.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머물지 않는 것이지, 내가 싫다고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습 공식은 항상 나와 세상을 원리대로, 근본 원리대로 바라보는, 근본 도리대로 바라보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 힘을 자꾸 기르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가 점점 자라나. 지혜가 자라난다는 건 지혜가 점점 밝아진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지혜로워진다.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인데, 이 모습은 어디서 왔냐는 거죠. 어디서 왔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라. 근데 이 모습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 그 본성자리에서 이러한 모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늘 절대성과 상대성, 이 얘기를 이제 꼭 하시죠. 상대성은 어디서 왔다? 절대성에서 왔다. 우리의 본성자리. 우리의 본성자리는 아주 청정하고 아주 아무 모습이 없으면서 어떻다? 아주 영지하다. 인연과 조건만 생기면 탁 모습이 나타나요. 그걸 영지하다라고 하거든요. 영특스런 슬기짜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어디서 왔다? 절대성에서 왔다. 그래서 절대성의 작용이다. 자, 그래서 모습 공식 한번 외워볼까요? 자, 시작. 모습은 또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불리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을 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모습 공식을 할 때는 이게 무슨 공부가 되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직접적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래도 효과를 보는 공부 방법이에요. 바로 효과를 봐요. 이걸 뭐라고 하냐? 활구라고 해요. 살아있는, 말하자면 말구라는 거죠. 살아있는 말구라. 내가 싫다 이런 생각이 나면, 싫다라는 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서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고 해서 내가 싫다에 들어앉지 않죠. 싫다에 들어앉지 않으면은 싫다라는 것이, 그것이 내 마음에서 말하자면 싫다라는 걸 뚝 떨어지는 거죠. 싫다라는 것이 나에게서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자꾸 공부를 하면 처음에는 모습 공식을 할 때 모습 공식을 하는 자가 있어요. 자, 그것이 뭐다? 나라는, 내가 있다라는 아상이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행위자라고 하는데, 모습 공식을 하는 자가 있어.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면, 모습 공식을 하는 자가 누구지? 그건 나대. 근데 내가 있다 해서 내가 모습 공식을 했거든. 그러면 내가 있다라는 것이 진짜 내가 있나? 나는 나를 무엇을 나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자꾸만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죠. 그럼 나중에는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라는 생각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하나의 모습인 것을 본인이 모습 공식을 하면서 자꾸 느끼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딱 벌어지냐 하면 모습 공식을 하는 행위자가 사라져. 예를 들어서 한번 말을 해볼게요. 내가 싫다라고 했어. 내가 싫다. 이랬을 때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싫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래서 싫다에 머물지 않죠. 그런데 머물지 않는 내가 있거든요. 머물지 않는 내가 있어. 이 내가 진짜 나냐 이 말이에요.
진짜 내가 아니거든. 이것도 하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아상이라고 합니다. 아상. 내가 있다라는 것이 무엇에 의지를 하냐?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내 몸뚱이에 의지를 하든지 또는 내가 일으키는 생각, 감정, 느낌 이러한 또는 이런 감각으로 보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을 의지를 해서 내가 있다가 되거든요. 점점 공부를 하게 되면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실제로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싫다 이렇게 되면 싫다라고 하는 내가 없어져. 그냥 싫다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 사라져버려. 거기에 싫다 하는 내가 없어. 이건 조금 더 공부를 해야지 아는 것인데 모습 공식을 하면 그렇게까지 다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싫다 했을 때 싫다 하는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싫다라는 것은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라. 볼 때도 어떻게? 보는 내가 없어. 들을 때도 듣는 내가 없어. 내가 좋다 할 때도 좋다 하는 내가 없어. 화가 날 때도 화가 나는 내가 없어. 화를 내는 내가 없어. 생각을 할 때도 생각을 하는 내가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죠. 그때서야 자유가 되는 거죠. 지금은 어떠다? 나라는 생각에 묶여 있는 거죠. 나에게서 내가 떠날 수가 없어. 실제로 나라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몽둥이도 자라나서 계속 변하다가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뭐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있다고 이제 시간이 길다고 생각을 하지만 잠깐만요. 이거를 길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또 돌아가는 순간에 보면 한 찰나가 아니죠. 한 평생 사는 게 한 순간으로 한순간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습 공식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점점 이 부처님의 그 정법인 이 가르침을 실제로 내가 체험하고 실제로 거기서 내 살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생활 속에서 정말로 이 살림이 살아서 모든 것에 내가 아주 지혜롭게 모든 것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이거를 몽땅 합치면 하나의 단어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이걸 하나의 단어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보십시오. 말해볼 수 있는 사람 말해보십시오. 하나의 단어로 말하면 무엇이죠? 연수씨? 한 단어로 말하면 이게 무엇이죠? 소리. 그렇지. 연수씨가 항상 질문을 하고 있는 소리는 어디서 오는가? 소리죠. 소리. 거기 전부 다르게 그 재료는 다 달라. 재료는 다 다르다 하더라도 딱 한 단어로 말하면 소리야, 소리.
소리. 자, 이건 내가 무엇을 말을 하려고 이럴까요? 무엇을 말을 하려고 이럴까? 우리가 온갖 육근으로 6가지 감각기관으로 육진 경계를 다 봐. 거기서 육식이 다 일어나. 이런 것들이 다 온갖 모습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더라도 이걸 몽땅 합치면 뭐가 되죠?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자, 이거를 꼭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155쪽. 등광도바님이 좀 읽어주실랍니까? 모습 공식은 살아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셔서. 모습 공식은 살아있는 말, 할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밝아지고, 밤이 되면 어두워지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나고 죽고,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변하는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하는 도리로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모습 공식을 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모습을 잘 관찰하여 모습이 변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아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전부 변하는 도리지만 우리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늘 그렇게 해왔고 또 그러려니 하기 때문입니다. 예, 예. 지금 서울에는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눈이 온다. 눈이 오는 거는 뭐다? 변하는 돌이죠. 변하는 돌. 아까는 눈이 안 왔는데 눈이 왔거든. 근데 눈이 계속해서 오지는 않죠. 일정 기간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 그 눈구름대가 한반도를 지나갈 때, 말하자면, 이 경기도 지역을, 이 중부지방을 지나갈 때 눈이 오지요. 그래서 그 눈구름대가 지나가 버리면 야, 눈이 거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변한다라고 합니다. 변한다. 모습 공식은 살아있는 말고라는 것은 무엇이냐? 모습 공식의 이 도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변하는 도리로 보지를 못했어, 이때까지. 그냥 말하자면 어느 날 문자에 어느 날 눈이 오네 이러면 실제로 눈이 오는 것이 변하는 도리고 실제로 눈이 오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눈이 오네. 눈이 온다는 것은 벌써 머리에 정보로 기억이 돼 있죠. 기억이 돼 있죠. 그래서 눈이 실제로 오는 거는 안 본다는 거예요. 눈이 실제로 오는 걸 보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침이 되면 밝아지고 밤이 되면 어두워지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나고 죽고 늙고 병들고 그렇죠? 나고 죽고 늙고 병들는 것도 전부 다 변하는 도리입니다. 변하는 도리로 이것을 우리의 그 인생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달라집니다. 아이고 내가 늙었네. 아이고 내가 지금 병들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기가 자기를 구속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병들고 늙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본다? 정말로 변하는 도리로 봐. 변하는 도리로 보면 역동성이 있어. 거기에 늘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역동성이 있고 아름다움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늙은 거는 나쁜 거야. 아픈 거는
나쁜 거야. 이렇게 딱 고정관념이 있죠.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늙는다, 아프다 하면은 딱 이거는 나쁜 거라고 자기 마음에 딱 결정을 짓고 이제 그거를 대하니까 이게 원모습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원모습이 안 보여. 그래,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 지원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은 건 어째서 안 좋아지는 거죠? 어,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그렇죠. 잠시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인연과 조건으로 그 인연과 조건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자기가 뭐 선천적으로 약하던 인연도 있을 것이고 인연과 조건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뭐 날씨가 굉장히 일교차가 심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데 대한 내가 견디는 힘이 약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있지만 그러면 내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말하자면 몸이 아픔이거든요. 컨디션이 안 좋음이거든. 그러면은 이 컨디션을 좋게 하면 왜 해야 되나? 좋게 하려면 지원이 이걸 컨디션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안 좋은 게 인연과 조건에 의해 잠시 생겨난 거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머물면 안 더, 돼요. 더 진취적이 돼야 되는 거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으니까. 그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연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인연과 조건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어. 그러면은 이러한 결과를 말하자면 변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인연과 조건을 바꿔야 되겠죠. 요거 참, 뭐라가, 미묘하게 좋은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 상황은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인연과 조건이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인연과 조건이 변하면 되죠. 그래서 몸이 허약하면 어떻게 한다? 보약도 먹고, 또 생활도 아주 규칙적으로 하고 밥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내가 지금 아주 그 약하게 가지고 있는 조건을 바꾸는 거지요. 그래서 모습공식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이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이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더 나아가서 그러한 조건을 내가 바꾸면 결과도 바꿔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이 된다는 겁니다. 또 모습공식을 하는데 뭐 진취적이고 적극적이 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해보면 내가 지금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러한 조건을 바꾸면 그 결과도 달라지는 거야. 여기 다 알 것 같은데 직접 내가 딱 당하면 그냥 잊어버려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라고 늘 입으로 되뇌이면서도 이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진다라는 것을 잘 잊어버려요. 그럼 여기 있는 학생들과 모든 우리 도반들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바꾸려면 어떻게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연과 조건을 바꿔야 된다. 그럼 그 인연과 조건을 바꾸는 데는 먼저 내가 어떤 인연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관찰을 하고 그 관찰한 그 인연과 조건을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바꾸겠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뭐냐면 일과 굴리기예요. 일과 굴리기. 그 일과 굴리기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연과 조건을 바꾸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면서 일과 굴리기를 딱 하면 이거는 사람이 변하지 않을래야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해서 실제로 내가 생활 속에서 그것이 부처님의 법이 그대로 말하자면 적용되고 그대로 발현이 돼야지 진짜 공부지. 앉아서 어느 문자로 공부하는 공부는 죽은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느낌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감정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뭐다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무조건 변하는 도리입니다. 없다가 생겨 생겼다가 없어져.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했네. 없다가 생겼네. 근데 또 여기 생겼다가 없다가 생겼으니까 생긴 거는 반드시 사라지거든요.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져. 그러니까 이것이 곧 사라지겠네. 그것이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좋다 나쁘다도 나의 기준에 의해서 좋다 나쁘답니다. 세상에 실은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성품이 공성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기준,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이 좋다 나쁘다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늘 좋다에도 매이지 않고 나쁘다에도 매이지 않아. 이걸 양변이라고 하거든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양변에 갈라지는데 매이지 않는 걸 뭐라고 한다? 중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즉 공이라는 것은 중도를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도 얘기 많이 듣죠? 중도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좋다는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싫다는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그래서 그 속에 좋다는 실체, 나쁘다는 실체가 없어. 이걸 공하다라고 하고 공한 성품인 공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중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다 이렇게 하면은 양변에 머물지 않는 텅 빈 성품 이렇게 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156쪽 보십시오. 모습 공식을 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모습을 잘 관찰을 해서 모습이 변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한다? 실제로 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안다. 실제로 아는 겁니다. 일상생활이 전부 변하는 도리지만 우리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늘 그렇게 해왔고 또 그러려니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같은 일을 되풀이 하다가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죠. 그런데 이 모습 공식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없어요. 슬럼프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 늘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을 늘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지 변하는 것만 확실히 내가 계속 잘 관찰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습 공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을 보면 첫째는 모습 공식이니까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모습이 무엇이고 이 모습의 속성, 본질은 무엇이고 이 모습은 어디서 왔느냐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그래서 모습은 뭐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육근, 6가지 감각기관, 안이비설신이죠. 거기에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촉법. 그 다음에 거기서 안근과 근과 진이 만나면 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육식이라고 합니다. 그걸 육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고 생각하는 오음.
다섯 무덕이죠. 다섯 무덕. 색, 수, 상, 행식. 이러한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한다? 모습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지수, 화풍, 요거 4대 근본 물질을 이게 인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근본 물질. 그 다음에 허공, 이게 텅 빈 거. 그 다음 견문각지하는 거. 그 다음 우리의 식. 이렇게 해서 이제 능엄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습의 속성과 본질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입니다. 모습의 속성입니다. 그게 모습의 본질이에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니 모습의 속성이라. 어떻게 자기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연기에 의해서 헛것이 생겼다가 헛것이 사라진다. 그래서 그 속에 실체가 없다. 공하다. 공성이다. 텅 빈 성품이다. 이것이 모습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죠. 그 책, 부처님과 코드 맞추기 있죠. 그게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인가? 이것이 바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장미를 다시 한번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대목을. 능엄경에 이제 우리가 이제 능엄경 반에 이제 공부를 2026년 1월 1일 날부터 이제 능엄경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능엄경에 보면은 이런 이제 귀절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절대성과 상대성 하듯이 절대성을 성이라고 하고 성품할 때 성이라고 하고 상대성을 상이라고 하거든요. 상이라고 해서 상은 허망하다. 성은 뭐다? 성진이라고 해서 성은 변하지 않는다. 진짜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거든요.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 구절을 조금 읽어봐 줄게요. 왜냐하면 모습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모습의 본질이 본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아나나 일체의 물질과 정신인 환화상, 환화상은 맞으면 헛것인 상이죠. 환화상이 그 인연과 조건이 만나는 그 곳에서 생겨나고 또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그 곳에 따라 사라짐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 환도 그 헛것이지만 망도 헛것이죠. 환망을 뭐라고 하냐? 모습이라고 한다 말이지. 모습이라고 한다. 상이라고 한다.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모습의 그 성품은 참으로 묘강명체이다. 묘강명체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본성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 본성이다. 그래서 오음, 색수상행식, 우리의 나다라고 하는 색수상행식, 그다음 육입, 색성향, 안이비설신이,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해서 12처라고 하고 육근 육진 육식을 해서 18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이 환화상,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환화상이 그 인연이 만나면 생겼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져. 이러한 환화상을 모습이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그 모습은 어디서 왔냐? 그 본성은 우리의 묘강명체, 우리의 절대성 자리에서 왔다. 이렇게 능엄경에서 딱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십자성에 보면 다섯 쌓임이 어찌 해맑은 봄이 아니리요. 이렇게 돼 있는 것 있죠. 십자성에. 다섯 쌓임은 오음이죠. 오음. 오음은 모습이죠. 모습인데 이것이 어찌 청정. 해맑다라는 것은 청정한 것이거든요. 청정한 우리의 법신자리가 아니겠느냐. 우리의 그 본성, 청정한 본성이 아니겠느냐. 무엇이? 오음이.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할 때, 모습이란 무엇인지 금방 얘기를 했고, 모습의 속성은 반드시 인과 연에 의해서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진다. 그런데 이 모습의 본성은 뭐다? 우리의 바로 묘강명체, 그러니까 청정법신이다. 그렇게 경전에 딱 나와 있고, 그런데 어떻게 모습이 생겼니? 이렇게 인연과 조건으로 모습이 생기는데 어떻게 이게 모습이 생겼냐 이 말입니다. 이 모습은 본래 우리의 청정한 성품 자리에서 어떻게 생긴다? 중생의 마음에 따르고 그 아는 바의 양에 따라서 응하여 업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이 나와 오음과 나와 너와 세상은 전부 내가 업식으로 보는 세상이다. 업식으로 보는 세상이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처음에 들을 때는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를 실제로 내가 이제 언어로 배우죠. 언어 문자로 지금 이해를 하죠. 배우는데 이것을 실제로 내가 말하자면 체득을 한다. 실제로 경험을 한다 하는 것은 모습 공식으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가 깊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습 공식을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은 진리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속제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상식적인 논리로 설명이 가능한 것, 이걸 세속제라, 이 제자라는 말이 진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속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이해하거나 그런 것을 논리로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승의제라고 해요. 승의제라고 하는데, 이 모습 공식을 처음에 하게 되면 처음에는 세속제의 연기법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세속제의, 왜? 내가 있고 모습 공식이 있고 이러한 모습들이 실제로 존재해서 이것이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쭉 하다가 보면 점점 지혜가 밝아지고 모든 모습에 머물지 않는 힘이 점점 길러지면 어떻게 되느냐, 요 승의제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연기법을 하는데 어떤 연기법을 하느냐, 그것을 승의제로 하는 연기를 뭐라고 하느냐, 열애장 연기라고 해요. 우리의 성품에서 말하자면 나온 모습, 성품에서 나온 모습, 백봉 선생님 스타일로 얘기를 하면 절대성에서 나온 상대성, 그러한 연기법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을 충실히 쭉 하게 되면 모습 공식만 했는데도 경전을 보면 싹 이해가 된다. 정말로 신기하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 모습 공식에 대해서 잠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모습 공식을 쭉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습에 머물지 않는 힘이 자꾸 길러져요. 지원아, 그렇지? 모습에 머물지 않는 힘이 자꾸 길러지면은 나중에 어디까지 길러진다? 내가
있다라는 그것도 모습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의 모습인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을 어떻게 딱 내려놓으면, 지금 이 몸뚱이가 뭐가 된다? 바로 우리 성품의 작용으로 변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상당히 이 이치가 정말로 미묘한 이치거든요. 그러면 그때 되면 아마 지원이가 만약에 그렇게 공부를 한다면 여태까지 내가 세상에 지원이가 살면서 전혀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이런 것이 다 이 세상에 다 있네. 이런 진리가 다 있네. 이런 이치가 다 있네. 그렇게 해서 환희심이 날 거라. 정말로 환희심이 날 거라. 그렇게 되면 지금 저기 가연이하고 경빈이하고 지원이는 지금 20살밖에 안 됐거든요. 20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공부를 하면 30대 가고 40대 가고 이러면 지혜로워지죠. 지혜로워지고 세상을 원리로서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구체적으로 자기가 그 길을 가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 있는 도반님들도 딱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공부를 해서. 그래서 모습 공식을 자꾸 지금 여러분들을 자꾸만 지금 하게 하는 건데, 자, 관찰하기 한번 볼까요? 모습 공식을 하려면 우선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야 돼. 모습을 관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을 하냐면, 자, 여기 지금 마카펜이 있어요. 그죠? 마카펜이, 스마트폰을 하는 게 좋겠네요. 스마트폰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으면 이미 우리는 스마트폰이 나에게 스마트폰은 어떻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하는 것이 이미 고정된 개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스마트폰을 볼 때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스마트폰 이럴 때 항상 얘기하지만 이미 내가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이미 내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습니다. 않고 어떻게 하냐? 자기 기억을 보게 되는 거죠.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스마트폰, 이렇게 해도 스마트폰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으로 보는 겁니다. 그거는 실제로 내 눈을 보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관찰하는 그 힘이 계속 길러지면 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정말로 실제로 보는 힘이 길러집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 관찰이라는 거. 그래서 관찰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 눈과 마음과 이 스마트폰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한 곳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찰을 하는데 처음에는 전체로 관찰을 하거든요. 스마트폰은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스마트폰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스마트폰은 이러한 구성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 액정화면, 뭐 뒤에 카메라, 뭐 이거 케이스 안에 있는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말하자면 해체를 해버리면 뭐가 없다?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스마트폰이 없어져요. 물체는 부품만 있어요. 없어지는데 이름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름이 동동동 떠, 물 위에. 그래서 이 스마트폰하고 이 물체를 우리는 스마트폰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왜 이름을 짓냐면 소통하기 위해서 이름을 짓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스마트폰 이꼬르 실물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이름에 놀아나거든요. 100% 이름에. 감정도 이름이죠. 감정도 이름입니다. 싫다, 좋다, 이거 다 이름입니다. 우울하다, 화가 난다, 다 이름입니다. 그거는 오로지 그거를 자세히 보면 전부 다 하나의 작용일 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죠. 이름을 붙들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관찰할 때. 이름을 붙들게 되죠. 이름을 붙들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 이름이 이것과 실체와 이꼬르가 아니라는 걸 알아. 이 실물과 이름이. 물체와 이름이 이꼬르 아닌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름을 내려놓고 어떻게 본다? 변하는 도리로 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모습을 관찰할 때. 요거는 다음 시간에 관찰하는 데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